중국, 동남아시아, 러시아. 무대 위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이들의 정체. 바로 평양에서 온 꽃이라 불리는 북한 여성 종업원들입니다. 관광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완벽한 퍼포먼스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이 여성들이 자유롭게 해외를 누비는 북한의 엘리트라고 생각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예상은 틀렸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그들은 곧바로 숙소로 돌아갑니다. 셋이 한 방에 살며 서로를 감시합니다. 외출도 외부인과의 대화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이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토대, 즉 출신 성분입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집안 배경이 어떤지. 3대를 거슬러 올라가 단 하나의 흠도 없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지주였다? 조상이 땅이라도 좀 가졌었다면 바로 탈락입니다. 친척 중에 탈북자나 종교인이 있었다? 바로 탈락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인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V라인의 마른 몸이 아닙니다.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몸은 복스럽게 통통한 스타일.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가 딱 그 기준입니다. 북한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가짜 풍요 그 자체여야 하니까요. 세 번째는 가족입니다. 부모와 형제가 반드시 북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도망가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고 떠나라는 뜻입니다. 이 공포가 가장 확실한 감시 장치가 됩니다. 파견 전 이들은 수개월간 혹독한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긴 시간을 쓴 건 노래나 춤이 아닙니다. 바로 웃는 법입니다. 노래 연습은 하루 2시간, 춤은 3시간, 웃는 연습은 8시간입니다.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웃습니다. 입꼬리 각도, 눈의 곡선, 볼의 높이까지 1mm 단위로 점검받습니다. 실전 훈련이 시작됩니다. 교관들이 손님 역할을 하며 일부러 어깨를 잡고 허리를 만지고 야한 농담을 던집니다. 한 여성의 웃음이 0.5초 굳었습니다. 탈락! 또 한 명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탈락!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님이 술 취해 욕을 해도 몸을 만져도 그저 웃어야만 합니다. 무대에 서기 전부터 이미 공연은 시작된 겁니다. 훈련 3개월째, 20명 중 8명만 남았습니다. 파견지에 도착하면 3인 1조 상호 감시 체계가 작동합니다. 한 명이 도망치려 하면 나머지 둘이 막아야 하니까요. 누군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나머지 둘이 고발해야 내가 삽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도 끝이 아닙니다. 그날 손님과 무슨 말을 했는지, 사상적으로 흔들리진 않았는지, 서로를 검열하는 생활총알을 맞춰야만 겨우 잠들 수 있습니다. 이 식당들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외화벌이 기계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90%는 평양으로 직송됩니다. 남는 10%로 식당 운영비, 월세, 식자재를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심지어 손님 한 명당 소비액까지 정해진 할당제가 있습니다. 매출 목표를 못 채우면 월급을 빼앗기고 나중에 북한으로 돌아가면 사상검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은 웃으면서 더 비싼 술을 권하고 팁을 유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경계해야 할 남한 손님이 돈을 가장 많이 씁니다. 매일 저녁 7시 같은 자리에 앉는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팁을 많이 주는 남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는 날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쉬셨네요. 괜찮으세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젯밤 생활총화가 새벽까지 이어져 목이 쉬었다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 목소리는 소중하니까요. 당신이라는 말. 조직은 늘 인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냅킨에 적힌 전화번호와 한 줄. 당신이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함정일까? 진심일까? 평양에 계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찰나의 교감은 목숨을 건 탈출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노래하던 동료가 다음날 아침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남겨진 이들은 동료를 잃은 슬픔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연대 책임의 공포에 먼저 떨어야 합니다. 결국 북한은 결단을 내립니다.
최근 해외 북한 식당들은 남한 손님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탈북의 불씨가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 북한 식당 류경 식당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집니다. 지배인과 여종업원 1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북한 식당 사상 최초의 집단 탈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 땅을 밟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건 무엇일까요? 얼굴을 지우고 이름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흔적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이름까지 새로 지어야 했던 이유. 그건 단 하나,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북한에서 연대 책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사형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를 찾아 떠난 그 순간, 평양의 부모님은 수용소로 끌려가고 형제들은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탈북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잔인한 감옥은 철창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선발 기준에 가족 관계를 넣었던 이유도 명확합니다. 내가 도망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죽는다는 공포. 그게 그 어떤 자물쇠보다 확실한 감시장치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공포마저 뛰어넘는 순간이 옵니다. 2022년 우즈베키스탄의 북한 식당 내고향 사건이 그랬습니다. 처음엔 단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동료의 탈출은 남겨진 이들에겐 곧 죽음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과 같았으니까요. 북한 보위성이 조사를 위해 급파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그날 밤, 남아있던 여성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앉아서 죽나, 뛰다가 죽나, 매한가지야. 여기서 기다리면 내일 아침 우린 짐짝처럼 끌려갈 거야. 차라리 지금 담이라도 넘어야 해. 앉아서 처벌을 기다리다 수용소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질 것인가? 이 기로 속에서 5명의 여종업원이 잇따라 국경을 넘었습니다. 동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던 도미노 탈출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한국에 도착했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뒤에도 북한의 추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탈북자 위장 접근, SNS 모니터링, 심지어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가족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옵니다. 설아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돌아와. 제발 돌아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 한마디가 칼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정착금을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평생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합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이 평범한 질문 하나에도 거짓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탈북한 한 여종업원의 증언입니다. 처음 한국 편의점 지나가다가 밤 12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걸 봤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요. 평양에선 밤 9시면 온 세상이 깜깜했거든요. 마트에서 바나나 가격표 보고 2시간을 서 있었어요. 1kg에 3,000원. 진짜인지 몰라서요. 평양에선 바나나 하나가 한 달 월급이었으니까요. 제일 무서웠던 건 자유였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밤마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떨었어요. 탈북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는 더 처참합니다. 일이 끝난 후 평양으로 돌아간 여종업원들. 그들에게 돌아온 건 환영이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무엇을 받는가? 누구와 대화했는가? 사상적으로 흔들린 적은 없는가? 해외 경험 자체가 오히려 사상 검증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 자본주의에 물들었을 가능성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재파견을 거부하면 더 끔찍합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성분이 강등됩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도시에서 산골로 쫓겨나고 자녀는 대학 진학이 원천 차단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시 떠납니다. 이번엔 동남아로, 또 다른 식당으로. 벗어날 수 없는 순환의 굴레 속에서 평생을 조국의 외화벌이 기계로 살아갑니다. 국제사회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유엔은 2016년부터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2017년엔 북한 식당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간판만 바꾸면 됩니다. 평양 식당을 고려 식당으로, 대동강을 무궁화로,
소유주 이름을 현지인으로 위장 등록하고 종업원들은 문화교류예술단이라는 명목으로 비자를 받습니다. 현지 정부와의 유착도 문제입니다. 뇌물과 로비로 단속을 피하고 관광상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권 착취가 계속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일부 도시에선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관광객들은 이색 체험이라며 발걸음을 옮기고 그 입장료와 팁이 고스란히 평양 정권의 핵과 미사일 자금이 됩니다. 우리가 북한 음식 한번 먹어볼까 하며 가볍게 들어간 그 식당이 누군가에겐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사실. 오늘 밤에도 어느 해외 북한 식당에선 무대 위 여성들이 웃고 있을 겁니다. 관객들의 환호 소리 뒤에 가려진 서늘한 진실. 우리가 박수를 치며 바라보던 그 화려한 한복은 누군가에겐 벗어던지고 싶은 수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언더그라운드 평양은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북한의 진짜 얼굴을 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